이 시간 이승석 전문가 SK하이닉스 정말 많이 강조해 주셨죠. 이제 1차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 부분 포함해서 슬기로운 투자 생활 알려주실 거예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석입니다. 네, 오늘장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자, 6월 17일 이승석의 슬기로운 투자 생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사이 미국 증시 쪽에 움직였었던 영향력이 우리나라 증시에 상당히 업종 간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제 준비된 화면 보시면은요. 오늘 아침에 AMD 주가가 크게 올랐죠. 8%. 지금 화면 보시면 8% 급등을 해가지고 마감된 8.8%입니다. 급등해서 마감되는데 이유가 이제 뭐냐면 AMD 또 이 GPU에 들어가는 그 AI 칩에 대한 그 호평, 이 평가가 좋게 나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AMD하고 SK 하이닉스가 예전에 HBM, 이 고대역 그 메모리를 최초에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개발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엔비디아가 받아가지고서 이제 우리 AI 칩을 만들게 된 그 계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AMD하고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끈끈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AMD 주가가 8.8% 급등을 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급등. 자,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 쪽 연결되고 또 삼성전자도 메모리 고정거래 가격 인상. 이전에 얘기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따라 동반강사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역시 뭐 반도체는 하이닉스고 1차 목표가 26만 원 도달을 했습니다. 자, 그 외에 저 업종을 좀 보게 되면요. 이제 오늘 2차 전지는 조용했습니다. 엘버말이나 테슬라 뭐 이런 종목들 그냥 보합권,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이 됐고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증시에서 보면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의 주가 움직임이 별로 안 좋죠. 특히 태양광 쪽의 주가 동향이 별로 움직임이 좋지 않은 이유가 미국 증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화면에 보시면 퍼스트 솔라나 이제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은 정규장에서는 괜찮았습니다. 뭐 강세를 갖다 보이면서 마감이 됐는데 장 끝나고 나서 상원에 이 트럼프 감세 법안의 수정안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2028년도까지 해서 이 태양광의 보조금을 다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까지 보조금을 다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뉴스가 나오면서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는 시간에 걸려서 20% 넘게 급락. 그다음에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약 한 7% 정도 급락을 하면서 이게 우리 증시 쪽에도 현재 영향을 주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 뭐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니까 좀 상반되는 입장이죠. 그 외의 업종을 본다면 이제 오늘 아침에 지금 상승폭은 좀 줄었습니다만 미국에서 원자력 관련주 쪽이 급등세를 보였었죠.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대표적인 원자력 발전 관련주인 UR에너지하고 뉴스케일 파워 이런 종목들이 UR에너지는 15% 가까이, 그다음에 뉴스케일 파워는 약 10% 가까이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였죠. 그 외에 이제 뭐냐면 젠슨 황 그 엔비디아 CEO가 조만간에 양자 컴퓨팅의 주요한 변곡점, 원래는 이제 이 양자 컴퓨팅에 관련돼 가지고 젠슨 황은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했었죠. 앞으로 한 30년에서 50년은 걸려야지 상용화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얘기가 좀 스탠스가 좀 바뀌는 멘트를 이전에 했죠. 그래서 주요한 변곡점에 도달할 것 같고 흥미롭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 쪽이 급등세를 보였죠. 대표적인 이제 종목 중에서는 퀀텀이 오늘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27% 올랐고 그 외에 D-웨이브 퀀텀도 약 한 6%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 증시 쪽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거의 3,000포인트에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3,000포인트 약간 턱 밑에까지 이제 올라오고는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주 쪽이 오늘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어제보다는 오늘 아침에 흐름은 약간 이제 지주사 쪽이 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바로 이제 슬기로운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종목 중에서는 역시 오늘 가장 두드러진 거는 삼성전자가 움직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는 제가 그동안도 계속 이 종목을 엔비디아 그때 실적 발표할 때 대략 한 가격으로 본다면 20만 원 초반대에서 SK 하이닉스 한 종목으로 IT 종목은 끝내겠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26만 원에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지수를 떠받쳐주는 뭐 시가총액 1위하고 2위 종목이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3.5에서 3.6%.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거의 뭐 4% 가까이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지수는 좀 올라와주고 있는데 실제 종목 면면을 보면은 서서히 조금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듯한 느낌을 좀 받게 되죠.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아침에 개장 초보다는 매도 규모는 축소됐습니다만 조금씩 이제 주식을 사는 어떤 스탠스를 좀 보폭을 좀 줄여나가는 입장을 좀 보여주죠. 글쎄요, 제가 지금 보여지기에는 외국인들이 서서히 좀 조정에 대한 부분을 좀 염두에 두지 않냐.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합성 포지션, 그러니까 주식하고 선물하고 옵션을 고려한 이 합성 포지션을 보게 되면 강한 상방을 열어놓기보다는 약간 정체, 지금 뭐 강하게 하락을 바라다 본다고 하기는 좀 어렵겠고요. 다만 상승의 정체 정도를 염두에 둔 포지션을 어제부터는 좀 취하기 시작했다는 게 외국인들 수급의 좀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정을 조금 염두에 두는 게 아니냐. 물론 지금 시장에서 강한 조정, 뭐 큰 악재,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 외에는 큰 악재가 없다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조정을 갖다가 우리가 대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조정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는 흐름이 정도는 있고, 다만 이제 이렇게 강세장일 때, 과거에 강세장일 때는 지수가 조정이 와도 종목별 장세가 보통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쪽이 조정을 받더라도 이 그 중소 섹터들 쪽에서 예를 들어서 요즘 강했던 뭐 AI라든지 뭐 디지털 자산 관련된 종목군들, 또 뭐 대통령 돌아오게 되면 신재생 관련된 얘기가 뭐 멘트가 나오면 신재생주라든지 이쪽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먹을거리가 아직도 풍부한 이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흐름을 잘 타야 되겠죠. 자, 제가 이제 뭐냐면 SK 하이닉스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최근에 얘기 드렸던 내용입니다. SK하이닉스가 신고가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장비주가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HPSP를 미리 말씀드렸죠. 물론 뭐 큰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바닥권 탈피해서 올라와주고 있죠.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원고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종목도 또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심택이 주가가 최근에 이제 바닥권 탈피해서 서서히 거래량 증가하면서 올라오고 있죠. 심택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 관련주죠. SK 하이닉스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납품하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납품하고 있고. 자, 이런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신고가 영역을 넘어가게 되면 장비 쪽으로 그 매기가 이전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미국의 원자력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좋다면서 예전에 이쪽 그 ETF에서 신한자산운용이 운영하는 서울 미국 원자력 SMR 이 종목을 제가 이전부터 소개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을 쫓아가서 매수하기 부담스럽다면 이게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그때가 얘기드렸던 게 한 11,000원 중반대권 정도, 그 정도였는데 벌써 12,000원 중반대권이니까 10% 가까운 수익이 발생되기 시작하고 있죠.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종목들도 그 이전에 양자 컴퓨팅, 국내에는 양자 컴퓨팅 관련주가 하나도 없다. 암호하고 관련돼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개별 테마주 쪽 쫓아다니지 말고, 마찬가지로다가 이제 이 미국 쪽에 관련 그 ETF를 투자해라. 근데 이쪽 종목은 아직은 뭐 큰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움직임이 좀 기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보게 되면 이제 그동안 말씀드렸던 이제 한글과학 컴퓨터가 강세 흐름이 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가격이 계속 이제 강세가 확장되는 구간에 들어가고 있죠. AI는 한글과학 컴퓨터, 그 다음에 제가 솔트룩스 말씀드렸는데 솔트룩스가 며칠 조정받죠. 이 조정은 매수의 기회입니다. 이게 끝났다고 볼 수가 전혀 없는 쪽의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솔트룩스는 사야 된다라고는 관점으로 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드렸던 게 이제 카카오 그룹주죠. 그 정도로다가 이제 정리를 하겠고요. 디지털 자산 운영은 제가 오늘 한 종목을 조금 카카오페이 이전 말씀드려서 상당히 큰 수익이 났는데요. 뭐 카카오페이는 지금 쫓아가기 좀 부담스러우시죠. 뭐 이전에 안 움직였던 구간, 5월, 6월 말 구간에서 샀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쫓아가기 부담스럽다면은 한 종목 더 얘기한다면은 KG 이니시스 같은 종목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 종목의 또 투자 매력은 다음에 얘기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 쪽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스몰캡 쪽으로 맥이 좀 이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생명정이나 재룡산업 이제 서서히 거래량이 좀 증가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으니까 계속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유가가 급락하고 유럽 쪽에, 중동 쪽에 이슈가 완화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급등했다가 이제 HMM이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제 급등하고 오늘 좀 밀리고 있는데 이쪽을 전쟁 관련주라고 우리가 인식하기는 좀 어려워요. 물론 이제 그쪽하고 이슈가 매칭은 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좋고 그다음에 저평가 종목이고 고배당 뭐 고배당까지는 아니어도 3% 내외의 배당을 주니까 적지 않은 배당을 주죠. 지금 주가가 밀린다고 해서 크게 실망하실 필요 없고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슬기로운 투자 전략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고요.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시장도 뜨겁습니다. 즐겁게 투자 생활 이어가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